에피소드 10 글로벌 리더십의 시험 아프리카의 푸름 2226년 3월 25일 케냐 나이로비 아프리카 연합 긴급 정상회의 54개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케냐 대통령 은도부 은벤가가 연단에 섭니다. 존경하는 동료 정상 여러분, 그리고 한국 대표단.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프리카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윤세아는 한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간 세계는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있습니다. 광물, 토지, 젊은 인구. 하지만 기술이 없습니다. 교육이 부족합니다.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왔지만 우리를 식민지처럼 대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조건을 너무 많이 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협력한다고. 은벤가는 세아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윤세아 대사님, 한국은 아프리카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식민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세아는 일어섭니다. 이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은도부 대통령님, 그리고 아프리카 정상 여러분. 저는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단순한 경제 지원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발전입니까? 은벤가가 답합니다. 진정한 발전입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아는 미소를 짓습니다. 완벽한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한국은 20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됐죠. 하지만 우리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를 짓겠습니다. 기술을 가르치겠습니다. 인프라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이 술렁입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입니다. 가나 대통령이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20년 후 떠나겠다고요? 대부분 국가들은 영원히 머물려고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의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돕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 그것이 한국의 목표입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얻습니까? 모든 것을 주고 떠난다면 한국의 이익은? 세아는 이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친구를 얻습니다. 20년 후 아프리카는 강력한 경제권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한국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이 식민 지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였다는 것을. 그것이 한국의 이익입니다. 장기적 관점의 이익. 은벤가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윤세아 대사님,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울, 강나오는 아프리카 프로젝트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여러분, 윤세아 대사가 아프리카와 역사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54개국의 학교를 짓고 기술을 가르치고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부 장관이 우려합니다. 수장님,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100조 원은 들 것입니다. 압니다. 그리고 20년 후 우리가 떠난다고요? 그건 경제적으로 손해입니다. 강나오는 장관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장관님, 우리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리더십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무진이 지지합니다. 수장님이 옳습니다. 200년 전 미국이 마셜 플랜으로 유럽을 도왔을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미국은 세계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21세기의 마셜 플랜입니다. 민서린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AI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 강나오는 회의실을 둘러봅니다. 누가 반대합니까? 침묵.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한마이너스 아프리카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합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한국팀이 아프리카에 도착합니다. 교사 1000명, 엔지니어 500명, 의료진 300명. 그들은 54개국에 분산 배치됩니다. 케냐, 나이로비 외곽. 29세 교사 정수민이 첫 수업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온 정수민입니다. 앞으로 2년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0명의 케냐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나이는 10세부터 18세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첫 수업 주제는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한 소년이 손을 듭니다. 선생님, 꿈이 뭐예요? 수미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아이들은 꿈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생존하기에도 바빴으니까요. 꿈은 여러분이 미래에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저요? 저는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여기 왔어요. 한 소녀가 말합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플 때 도와주고 싶어요. 훌륭한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부요?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도와줄게요. 소녀의 눈이 반짝입니다. 처음으로 희망을 본 것입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35세 엔지니어 박진우가 현지 인부들과 함께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철근을 배치하면 건물이 튼튼해집니다. 현지 인부 중 하나인 20대 청년 은바네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해요? 지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 구조는 지진에도 견딥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진이 거의 없어요. 진우는 미소를 짓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술을 가르치고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은반에는 감동받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노동자로만 썼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는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은반에는 더 열심히 배웁니다. 그는 미래를 봅니다. 자신이 건축기사가 되는 미래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42세 의사 김영희가 현지 의료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진단기기입니다. AI가 내장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질병은 즉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의사 중 하나인 30대 여성 아스타가 놀랍니다. 이런 기기가 있다니. 우리는 환자를 진단하려면 수도까지 보내야 했어요. 여기는 장비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안 그래도 돼요. 이 기기만 있으면 마을에서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칠 거예요. 영희는 2주간 현지 의료진을 집중 교육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배웁니다. 똑똑하지만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아스타 선생님, 이제 당신이 직접 해보세요. 아스타는 떨리는 손으로 기기를 작동합니다. 환자를 스캔하고 AI 분석을 기다립니다. 말라리아. 초기 단계. 처방은. 완벽해요. 이제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아스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2227년 3월 프로젝트 1주년. 성과 보고회가 열립니다. 세아가 보고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54개국에 1200개 학교를 지었습니다. 30만 명의 아프리카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500개의 직업훈련원을 만들었습니다. 10만 명의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200개 클리닉을 세웠고 5천 명의 현지 의료진을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숫자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세아는 화면에 사진들을 띄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건설 현장에서 배우는 청년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 모두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과입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국제적 주목을 받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형 국제협력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를 키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미국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의 접근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 하지만 중국은 불편해합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합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미 충분한 외부 개입을 받았습니다. 한무지는 이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루나, 중국이 우리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해.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경쟁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아프리카를 돕는 거야.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투명하게 가야 해. 중국도 초대하자. 함께 아프리카를 돕자고. 한무지는 중국 외교부를 방문합니다. 리웨이팡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한무진 관료님, 환영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중국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리웨이팡은 놀랍니다. 초대요? 우리를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아프리카는 크고 필요도 많습니다. 한국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이 강점입니다. 중국은 인프라 건설이 강하고 한국은 교육과 기술 전수가 강합니다. 함께하면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리웨이팡은 잠시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중국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케냐 정수민이 가르쳤던 학생 중 하나인 17세 소녀 아킬라가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수민은 아킬라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축하해, 아킬라. 내가 해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꿈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마을에서 물만 길어오고 있었을 거예요. 탄자니아 음반에는 이제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는 박진우에게 배운 기술로 마을에 학교와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 보세요. 제가 지은 첫 번째 학교예요. 진우는 화상으로 음반회의 작품을 봅니다. 완벽해. 구조가 정말 튼튼하게 지어졌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이 학교는 100년은 갈 거예요. 에티오피아 아스타는 이제 지역병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영희가 가르쳐준 기술로 수천 명을 치료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 이번 달에 300명을 치료했어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예요. 영희는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해낸 거예요, 아스타. 나는 그저 도구를 줬을 뿐이에요. 2229년 9월 강나온이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합니다. 그는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를 순방합니다. 나이로비 공항에 수만 명의 케냐 시민들이 환영을 나왔습니다. 한국 만세. 강나온 수장님 감사합니다. 강나온은 감동받습니다. 그는 군중 앞에서 연설합니다. 케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프리카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3년 전 한국은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함께 성장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하고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17년 후 한국은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은벤가 대통령이 강나온을 껴안습니다. 수장님, 한국은 아프리카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2229년 대한민국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나라라는 것을.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매년 더 많은 학교가 지어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더 많은 꿈이 실현됩니다. 17년 후 2243년에 한국이 약속대로 떠날 때 아프리카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대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친구였다는 것을. 이것이 22세기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 내일도 한국의 교사들, 엔지니어들, 의사들은 아프리카에서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월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